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당진시가 삼패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삼패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0일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인치현 전 당진 참여연대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로 당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상황입니다. 이 내용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로나 이전부터 송산 삼패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삼패장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시청 및 로타리에서 1인 시위 등, 또 그리고 차량 행진, 또 터미널 집회 등을 통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YMCA 권중원 사무총장 중심으로 삼패장 반대 대책위가 꾸려지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삼패장 반대의 목소리를 건설 자체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이제 거기서 좀 논의가 계속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럼 현재는 삼패장이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삼패장은 건설 당시부터 이제 가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송산 동곡리 삼패장의 경우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계속 건설 중이고요. 그리고 성문 소각장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삼패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지만요. 주민들이 여전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매립되는 산업 폐기물들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 매립 용량이 전국 최대 규모의 삼패장이 두 곳이라고 이렇게 딱 듣는 순간부터 당진 시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곡리 매립장의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이라는데 사람들이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도 또 잘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돼서 어떤 위험성을 가진 물질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체도 모르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 당진시에서는 삼패장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계속 좀 묵살해왔던 그리고 이제 당진시에서는 민관사 협의체를 만들었었잖아요. 민관사 협의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깜깜이 조직이라고 좀 표현되고 일방적으로 그 시민 사회단체 주민들이 전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좀 활동이 좀 미비했던 상황에서 반대 대책위 중심으로 시민 사회단체 중심으로 이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당진시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회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던 건가요? 특별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으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제가 2019년 참여연대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 참여연대 내에서 수기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이런 주제로 강연을 좀 했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이신 박태순 소장이 강연을 해주셨거든요. 그 계기가 되어 참여연대 다수의 회원들이 한국공론포럼의 회원이 됐고 저는 또 이제 운영위원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이분이 이제 갈등 분야에 대해서 갈등 관련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제 당진 삼패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와서 이제 요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볼 수 없나 우리가 이제
항시 이제 제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박태수 대표가 한국공론포럼 박태수 대표가 이제 이 한국 이제 3패장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공론화위원회는 일단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운영될 때는 그 당진 시나 그 관에서 특히 개입이 안 되는 자율성이 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논의도 그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상호 그 원칙이지만 상호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좀 상호 존중하고 서로 해결하겠다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보겠다는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운영진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운영진이라고 하면은 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일단 회사 측 대표, JN텍, 대성에코 한 분씩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립대 교수님 한 분, 그리고 반대대책위 소속에 있는 권종원 총장님, 권오연 여성단체협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상우 지속가능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서영훈 시의원님, 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또 한두 분 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10일에는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이 진행이 됐다고 하죠. 어떤 논의를 한 걸까요? 공론화 워크숍, 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이었는데요. 일단 전체 시민들한테 좀 개방하는 형태의 전 시도를 좀 한 것입니다. 공론화위원들 11명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 한 40여 명이 참여했고요. 첫 시간으로는 박태순 대표의 공론화 개념에 대해서 좀 강연이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제1주제, 2주제로 나눠서 공론화의 성공 조건, 어떻게 하면은 이 공론장이 성공할 수 있나, 그 일반 시민들한테 묻는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 의제, 공론화 위원들이 앞으로 이제 11명의 공론화 위원들이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공론장을 펼칠 텐데, 그때 주로 논의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그 자리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워크숍 당시에 시민들이 40여 명 오셨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뒤에 이제 그 소감문을 이렇게 써내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다들 이제 경험들을 못 해봤던 어떤 방법들은, 그러니까 의견을 모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이제 좀 공론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모의 테스트라고 할 정도로 좀 해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위원회도 활동도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서 또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걸 토대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뜻이 모아지는구나. 나의 주장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성공적인 워크숍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3패장 운영과 관련한 안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텐데요. 시민들은 어떤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시민들이 그 문제 제기한 것들을 좀 보면은요, 안전한 3패장, 이 운영됐으면 하고 바란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이제 안전한 3패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침출수라든지 또 이제 비산먼지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3패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바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게 안전하게 진행이 되려면 좀 더
이제 감시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네, 체계? 맞아요. 뭐 그런 감시의 문제. 감시의 문제는 지금도 이제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렇게 현대제철에 대한 감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감시센터를 만드는 방법도 일환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개적인 뭐 모니터링을 통해서 모든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노출될 수 있는 공개의 원칙, 정보의 공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적으로 만들어 놓는 틀,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 대책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알 권리가 보장이 된다면. 그렇죠. 네, 네.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대표성을 가진 그 조직에서 항시 반입하는 물건이나 또 이제 매립 시설에 대해서 건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체계가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산패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그 부분은 계속 언급되는 내용인데요. 산패장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산패장 운영은 우리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을 물건들 결정하는 것이고 소각할 물건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 회사잖아요. 가장 큰 목적은 이 산업 쓰레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 최대의 규모의 산패장, 어마어마한 산패장이 당진에 두 곳이 들어와서 회사한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이 너희들 마음대로 관리하고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하게 믿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제도적인 틀을 그러니까 이번에 산패장 공론화위원회에서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도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지 건설 당시부터 애초에 초기부터 건설 당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 산패장 운영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네, 공공재로서의 성격들을 좀 바라는 거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산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이제 산패장 건설 중에 지금 서산 같은 경우가 그 서산시장, 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모두 다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그 산패장 사측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첨예화가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졌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졌다는 표현 좀 뭐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내려보낸 거죠. 이 2심 판결을 28개월로서 하라.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전라남도 고창인가 여기는 좀 산패장 공론화를 열어가지고요. 산패장을 제대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공론 조례까지, 그러니까 산패장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회사에서 공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었고요. 그것들을 감시 단체라든가 감시센터도 좀 종합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시센터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산패장 문제와 관련해서 당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건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산패장 반대 대책위 일부 위원들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산패장 반대 대책위에서 목소리는 한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한 목소리는 아니고 산패장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패장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패장은 우리나라 산업 폐기물이 나오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혐오시설로 될 겁니다. 혐오시설로도 있고 그것이 이제 당진에서는 가장 큰 두 개의 산패장이 당진에 들어섰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럼 이 갈등들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한 군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지역 이기주의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민 당진이라는 곳에서 이 삼패장 문제를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삼패장을 당진이 안전한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유지하면서 삼패장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참여연대 중심으로는 공론화, 이것이 이제 모범적인 공론화가 좀 됐으면 좋아서 이걸 좀 선례로 공론화를 지원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제대로 된 공론화가 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론 조례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것을 좀 당진 그 어떤 갈등 사안이나 공공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다른 시민단체들과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활동을 좀 펼칠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협업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주장은 나와서 뭐 거리에서 주장을 하든 피켓을 들든 주장에 불과하지만 나의 주장을 들어줄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공공적인 사안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런 공론화 조례라든지 시스템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어떤 조직이든 어떤 시민사회단체든 일반 주민이든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당진 시민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던 문제 아니면은 삼패장 문제, 당진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의 눈을 가지고 감시 눈을 가지고 비판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론장이 마련됐을 때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진짜 이 삼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는 그 자리에 나와서 좀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이렇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삼패장 운영에 대한 관리나 또 감시 체계가 잘 작동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